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권진 차장과 월요일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슈 나눠보기 전에요.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해야겠습니다. 앞서 HLB 미국 이 자회사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의 추가적인 요약을 살짝 해보자면 한국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이고 임상 실패가 아니었고 임상 지연에 불과했다. 충분히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회사 측은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진양곤 회장의 한국에서 발표했던 해명 전문과 좀 동일한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암 3차, 4차에 대한 계획 그리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곧장 만나보고 오시죠. Option would be to leverage the positive data because we do feel we have a lot of positive data in Angel study. Leverage that and then conduct a confirmatory study that would be a smaller and faster trial. So then we would combine the two studies and then use that to file for approval. But we really won't know for sure. In the coming weeks, we will develop a full plan, working with our clinical team, our regulatory team, and our business team to find the best route for approval in this GC third line indication. So I still believe rivoceranib is an active cancer drug. The vast body of data that we have acquired in our own clinical trials and the data that has come out of Hengrui development in China and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in China, shows that rivoceranib is a successful drug. And also I believe that we'll get a lot of good data out of Angel study that will help us design a path to filing the NDA in this indication. It will also give us additional data to help us in designing the final pivotal studies of our other indications in colorectal cancer,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second-line gastric cancer setting. So, I would not call this a failed study. We are sorry that the study missed the primary endpoint. We're concerned that it's going to have us delay on filing for the first market approval of this drug outside of China. But, we feel that this is really more of a speed bump. 네, 알렉스 킴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회사가 투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오픈한 것이지 결코 문제가 있어서 오픈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상당수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HLB 회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진양곤 회장은 임상 실패가 아닌 지연이다. 효능은 확인했다. 목표치에만 조금 미달했을 뿐이고 탑라인 중 핵심 지표 2개는 양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어제 나온 이 주말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하나금융에서 저가 매수 기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한미약품 올무티닙 사건과 좀 비슷하게 너무 민감한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네요. 진양곤 회장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겠다라면서 전문에 대한 마지막 말을 매짐했는데요. 일단 회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은 굉장히 좋게 다가옵니다만 여전히 오늘장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다고 한들 목금의 급락이 뼈아픈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HLB 이야기 오늘 첫 번째로 꼽아봤어요. 차장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임상 실패가 아니다. 임상 지연이다. 어떻게 보면 수치가 조금 덜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팩트를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점화가 나왔었으니까 좀 많이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풀려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지금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이런 주가를 계속 보다가 왔는데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플러스 쪽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것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HLB 같은 경우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리보세라비 이거 하나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시장에서 그동안 밸류를 많이 줬던 것은 리보세라닙의 이런 효과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치가 한 6.5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한 5.8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런 쓰던 약하고 크게 차이가 없잖아.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중국 쪽에서는 팔리고 있는 약이었습니다. 야, 중국 애들은 바보야? 왜 어떻게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임상을 하는데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달리 나올 수가 있지라는 이런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져 버린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시장이 풀린 거는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무너진 신뢰가 과연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면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나누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소리 어떻게 보면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씩 낙폭 줄이고 빨간불 켜 나갈 때 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예측은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HLB에 대한 대응을 세운다면 일단 김건진 차장의 전략은 그렇다라고 전달을 해주셨네요.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또 뼈아픈 이슈였었기 때문에 속상합니다만 일단 오늘장은 빨간불 켰다라는 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HLB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는 제약바이오 쪽의 심리가 너무나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힘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제 금요일과 오늘이네요. 유한양행 1조 원의 잭팟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베링걸 인겔하임과 계약을 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1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 쪽의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제넥신이 이 치료제 기술 접목을 시키면서 수출 금액 5%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해요. 결국 유한양행과 제넥신 오늘 이 이슈 속에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이 바이오의 뼈아픔이 이쪽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전략을 생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은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유한양행입니다. 전략 챙겨주실까요? 자, 우선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 아침 이슈가 나오면서 다행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와주네라는 생각을 했으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유한양행이 베링걸 인겔하임과의 지금 현재 기술 협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제넥신이 유한양행한테 팔았고 유한양행이 이제는 베링걸 인겔하임한테 넘기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의 오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많은 학습 효과가 이미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기술 수출 1조 하면 우와 1조 버나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딱 어떻게 보면 계약금만 우선은 수출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런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서 조금 주가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이미 다 돼버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요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바로 24만 원이 하단이고요. 상단이 한 27만 원이니까 그 사이에서만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은 어떤가요? 자, 우선은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유한양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넥신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제넥신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제약바이오다 그렇게 썩 이렇게 손이 바로 나가지는 않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나눠본 유한양행, HLB, 제넥신 모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전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종목군은 어떨까요?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들 종목군 얘기할 때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남북 경협주 오늘 살펴봐야겠죠.
남북미 정상회동 당분간 경협주에 대한 기대는 분명 있을 것이라는 증거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 테마주로 한 축을 자리할 것이고 DMZ, 시멘트, 전력, 조림, 비료, 건설주가 오늘 동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 모두 다 올라간다고 볼 수 없겠죠.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탑픽도 골라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었어요. 어떤 종목으로 탑으로 가져갈까요? 우선은 대형주 쪽하고 좀 중소형주 쪽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가장 먼저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소형주인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난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쌍용양해가 좀 배당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돼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빠른 것은 아난티고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쌍용양해.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전반에 기대감을 좀 실을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내에서 좀 들여다볼 만한 종목으로 아난티, 쌍용양회를 골라주셨어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조금 배당 매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쌍용양회가 조금 더 안정을 좀 더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 쌍용양해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좀 빠른 게 좋아라고 하면 아난티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의 주식을 하는데 이런 성향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오늘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의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